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4년 3회 정기기사 필기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4과목 회로 및 제어공학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61번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전류의 라플라스 변환 함수에서 전류의 초기값은 얼마가 될 것이냐. 자, 초기값의 정리 공식을 작성하게 되면 자, 여기 0이라는 건 시간 조건을 0으로 대입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본 함수가 라플라스 변환된 S의 함수가 아니라 시간의 함수였다라고 하게 되면 자, 초기값의 정리는 리미트 시간을 0으로 보냈었을 때의 전류의 함수값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본 문제와 같이 시간의 함수가 아니라 S, 즉 라플라스 변환된 함수였다라고 하게 되면 리미트 S를 무한대로 보냈었을 때 S 곱하기 라플라스 변환된 함수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전류값 그대로 대입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리미트 S를 무한대로 보냈었을 때 S 곱하기 2S 가로 열고 S 플러스 6분의 1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SS 지워지게 되고 2하고 12가 약분하게 되면 6이 되겠죠.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리미트 S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S 플러스 6분의 6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S에다가 무한대를 대입해서 정리를 해주게 되면 자, 무한대에다가 6을 더해봤자 어차피 결과는 무한대가 되겠죠. 그래서 무한대분의 6이 되기 때문에 결과는 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정규 이론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 초기값을 구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선택지에 0이 있으면 0이 정답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얘기했죠. 자, 다음으로 6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전압계 3개로 단상 전력을 측정하고자 할 때 유효 전력은 얼마가 될 것이냐. 자, 우리가 3전압계법, 자, 이렇게 3전압계법이나 아니면 3전류기법에 대한 문제는 자, 우리 필기 시험에 자주 나오는 유형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해줘야 되는 부분은 2차 실기 때 이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물론 2차 실기 때 나오다 보면 전부 다 주관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자, 결과값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 계산 과정, 자, 결과를 구하기 위한 이 증명 과정을 모두 작성을 해줘야 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벡터부터 시작해가지고 증명되는 과정을 쭉 하고 나열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 세 전압계에 대한 특징 중에 하나는 전압 분배가 되겠죠. 해서 입력 측전압 V1은 R에 의한 전압 강하 V2와 부하의 단자 전압 V3의 합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V2 팩타 플러스 V3 팩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하를 통과하는 전류를 기준 팩타로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전류를 기준 팩타라고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V2라는 거는 R에 의한 전압 강하가 되기 때문에 R에 의한 전압 강하는 이곳을 통과하는 전류와 동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V2 팩타를 이렇게 제시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부하 조건은요. 자,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유도성 부하예요. 그래서 R 부하와 L 부하가 직렬로 접속되어 있다. 자, 그럼 부하 임피던스를 작성하게 되면 R 플러스 JXL이 되는 거죠. 그럼 V3는 결과적으로 뭐예요? 전류 가로 열고 R 플러스 JXL이 되기 때문에 진상에 대한 위상을 갖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IR은 이렇게 표현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J의 IXL이면은 이렇게 위로 그려지겠죠. 그럼 두 벡터를 더해 주게 되면은 요게 바로 V3 부하의 단자 전압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V2와 V3를 더한 것이 이렇게 되겠죠? V2와 V3를 더한 것이 바로 V
원팩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V2와 V3 이 사이각이 바로 세타각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벡터 기본 공식에서 V1의 제곱은요. V1의 제곱은 V2의 제곱 플러스 V3의 제곱 플러스 2V2, V3 코사인 세타가 된다라고 얘기했죠. 자, 우리 2차 실기 때 증명할 때도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자, 요거 그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요만큼의 크기는 얼마예요? V2가 되는 것이고 요렇게 높이가 바로 뭐가 돼요? V3가 되는 거죠? 여기가 세타각이 되고 그럼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리게 되면 이 밑변의 길이 얼마예요? 밑변. V3 코사인 세타. 높이 얼마예요? 높이 V3 사인 세타.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V1의 제곱은 밑변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쭉 하고 정리하면 이에 대한 결각값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 모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모르셔도 상관없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뭐냐?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여기서부터. V1 팩터의 제곱이라는 거는 V2의 제곱 더하기 V3의 제곱 플러스 2V2, V3 코사인 세트다. 이렇게만 시작하면 됩니다. 자, 만약에 3전압계법이 아니라 3전류계법이 나왔다. 그러면은 전압계 V 대신에 전류계 A로만 바꿔주면 됩니다. 자, 그럼 넘겨줄게요. 그러면은 V1의 제곱 마이너스 V2의 제곱 마이너스 V3의 제곱 이코르 2V2, V3 코사인 세타가 되기 때문에 자, 먼저 코사인 세타 역률은 얼마가 된다? 요거 넘겨주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2V2, V3분의 V1의 제곱 마이너스 V2의 제곱 마이너스 V3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유효전력이라는 거 어떤 것이냐? 유효전력은 자, 우선 단상부하죠. 단상부하니까 루트 3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VI 코사인 세타가 된다. 자, 이때 V는 바로 뭐예요? 부하의 단자전압이 됩니다. 자, 그럼 부하 단자전압 바로 뭐가 돼요? V3가 되는 거예요. V3가 됩니다. 자, 그리고 I는 뭐예요? 부하를 통과하는 전류다. 그럼 부하 통과 전류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와 같잖아요. 그래서 이 전류값은요. R분의 R에 의한 단자 전압 또는 전압강하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R분의 V2로 바꿔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그대로 제시하게 되면은 V3 곱하기 R분의 V2 곱하기 자, 역률 위에서 풀었던 조건 그대로 가져오게 되면 이 V2, V3분의 V1의 제곱 마이너스 V2의 제곱 마이너스 V3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V2, V3가 이렇게 지워지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오는 거는 요게 이제 앞으로 가서 묶어주게 되면 2R분의 1에 여기요. V1의 제곱 마이너스 V2의 제곱 마이너스 V3의 제곱이 될 것이다. 그럼 이와 같이 나타낸 거 몇 번이 되겠습니까? 자, 정답은 1번이 되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이제 이 증명 과정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든 답을 찍어야 된다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답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R분의 V자승. 어차피 유효 전력은 R분의 V자승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를 띈 거 몇 번이에요? 자, 먼저 R이 분자 자리에 있는 거는 분모가 아니라 분자 자리에 올라간 3, 4번은 정답이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정답은 1번 아니면 2번에 대한 형태가 되는데 이때 전압을 어떻게 표현해라? 입력 측전압 V1의 제곱에다가 요거 제곱을 빼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 구조만 아시더라도 1번이 정답이다라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답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다음으로 63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압 대칭분을 각각 V0, V1, V2 전류의 대칭분을 I0, I1, I2라고 할 때 대칭분으로 표시되는 전전력은 얼마냐? 자, 우리 대칭분이라고 하니까 대칭 좌표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칭 좌표법은 기본적으로 삼상전력에 대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전전력, 자, 전전력을 피상전력에 대한 개념을 따지게 되면 삼상전력이라는 거는 단상전력, 자, A상을 기준으로 할게요. 단상 A상의 전력의 몇 배다? 3배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렇다면 3 곱하기, 자, 이때 전력은 뭐가 됩니까? 당연히 A상 전압, A상 전류가 되겠죠? 자, 단상 전력이니까 단상 전압과 상전압과 상전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뭐로 표현하자? 대칭분의 성분으로 표현하자. 그렇다면 기준이 되는 전압 전류를 우리가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으로 바꾸어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3가로 열고 영상분, 그리고 정상분, 역상분 해서 분배 법칙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나타낸 거 정답 4번이 되겠죠. 자, 다음으로 64번 문제 보겠습니다. 분포정수 회로에서 직렬 임피던스를 Z, 병렬 어드미턴스를 Y라고 할 때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 너무 간단합니다. 특성 임피던스는 Y분의 Z가 될 것이다. 물론 루트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뭐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특성 임피던스 Z0는 루트 Y분의 Z가 되는데 어차피 어드미턴스의 역수, 어드미턴스의 역수는 뭐예요? 임피던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거 임피던스를 올려주게 되면 Z의 제곱의 루트니까 Z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물론 우리가 선로의 제시가 되는 R값, Z값은 얼마예요? 선로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 오메가 L로 나타낼 수가 있고 어드미턴스는 G 플러스 J 오메가 C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무손실이다, 손실이 없다 라고 하게 되면 G와 R값을 제로화시킨 상태에서 J 오메가끼리 지워지게 되면 특성 임피던스는 루트 C분의 L, 즉 루트 능이 나온다까지 얘기했었죠. 자, 다음으로 65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4단자 회로의 4단자 정수 ABCD에서 A값은 얼마가 될 것이냐. 자, 먼저 이제 L소자와 C소자를 일반화된 임피던스로 바꿔줄게요. 다시 말해 L값을 여기를 Z1, 여기를 Z2, 여기를 Z3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Z1의 해당 값은 얼마가 돼요? LS가 된다. 물론 여기서 S값은 얼마입니까? S는 J 오메가를 의미합니다. 물론 Z2도 L값이 있으니까 Z2도 LS값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럼 Z3는 얼마가 돼요? Z3 값은요. C소자니까 CS분의 1이 된다. 물론 단위는 옴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4단자 정수 A값을 어떻게 정리했어요? 우선 1 플러스가 있는 상태에서 1차에서 선을 그었을 때 아래쪽이 분모, 위쪽이 분자 이렇게 말했었죠. 이렇게 딱 선 그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Z3분의 Z1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일반화된 임피던스 값 그대로 대입해서 정리하게 되면 1 플러스 Z3는요 CS분의 1, Z1 값은요 LS. 번분수로 올라가서 정리하게 되면 1 플러스 LCS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S라는 게 J 오메가였어요. 그러면은 S의 제곱은 J의 제곱 오메가의 제곱인데 이때 J라는 게 루트 마이너스 1 아닙니까? 그러니까 루트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S 대신에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을 대입하면 1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 LC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 2번이 되겠죠. 자, 다음으로 66번 문제 보겠습니다. 비정연파에 있어서 정연 대칭의 조건은 어느 것이냐? 자, 우리가 정연 대칭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원점 대칭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인 파형이 뭐 정형파, 사인파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사인파에 대한 조건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사인 웨이브가 있습니다. 물론 0.25까지 이전까지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연대칭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원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대칭되는 거예요.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반으로 접어요. 반으로 접고 또 가로축으로 또 반으로 접었을 때 두 개 파형이 완전히 포개지면 정연대칭이다. 그러니까 Y축으로 한번 접고요. X축으로 또 한 번 접었을 때 두 개가 만나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런 정연대칭 조건에서 우리가 임의의 t초일 때 이때 나오는 함수의 크기를 우리 뭐라고 하냐? 펑션 오브 t다라고 얘기합니다. 펑션 오브 t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대칭점 마이너스 t초일 때 함수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당연히 그림만 봐도 알죠. 얘하고 얘하고 크기는 같은데 부호가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펑션 시간이 영역이 얼마? 마이너스 t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펑션 오브 t 값과 펑션 오브 t 값과 펑션 오브 마이너스 t 값은 크기는 같다. 크기는 같다. 근데 두 개 부호가 어떻다? 얘가 플러스면 얘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 조건부를 제시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나타낸 거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정연대칭과 대비돼서 봐야 될 게 뭐가 있냐? 여현대칭이 있어요. 여현대칭의 대표적인 파형은 코사인 파형입니다. 요게 코사인 웨이브죠? 좀 더 그리면은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소정의 t초일 때 나오는 함수값 얼마예요? 펑션 오브 t. 근데 자, 여현대칭이란 건 뭐냐면 y축으로 한번 접었을 때 파형이 두 개가 접히면 여현대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 t초일 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 두 함수의 크기가 어때요? 서로 같다. 그러니까 여기도 펑션 오브 마이너스 t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현대칭의 조건은 펑션 오브 t와 펑션 오브 마이너스 t가 같은 값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과 같은 구조가 바로 여현대칭에 대한 조건부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구분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건 엉터리죠. 펑션 오브 t와 펑션 오브 t는 같은 건데 왜 마이너스예요? 엉터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67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에서 저항 R이 접속되고 여기에 삼상평형전압 V가 가해져 있다. 지금 이제 크로스 표시한 곳에 일선 단선 끊어졌다 이런 얘기죠. 단선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소비 전력은 처음에 몇 배가 될 것이냐. 자, 이 말은 뭐냐면 자, 초기 전력이 어떻게 돼요? 끊어지지 않았을 때. 자, 첫 번째 초기 전력을 P3라고 하겠습니다. 왜? 삼상전력이니까. 그럼 삼상전력은 3 곱하기 R분의 V자승으로 대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설명드릴까요? 자, 삼상유효전력은 단상유효전력의 몇 배다? 3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단상유효전력 어떤 걸 갖다 쓰냐? 델타 결선이니까 성간전압과 상전압이 똑같겠죠? 그렇다면 이 상전압과 부하 저항값을 이용해 R분의 V자승을 쓰게 되면 단상전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한 상에 대한 전력이죠. 그럼 그대로 대입하면 3 곱하기 R분의 V자승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를 V1이라고 쓰게 되면 나중에 한 선이 끊어져 단상되는 전력 공식과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요거는 좀 삭제하고 여기 부분만 쓰도록 할게요. 그럼 얼마가 된다? R분의 3V 자승이 되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한 선이 끊어져요. 그러면은 C상이 끊어졌기 때문에 A, B에만 단상 전압이 인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회로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자, A단자와 B단자 사이에 전류가 이렇게 가는 길과 이렇게 가는 길이 있겠죠? 그럼 두 개가 다이렉트로 가게 되면 직렬, 전류가 분산되어 가면 병렬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요 저항, 요 R하고요. 두 개 저항, 두 개 직렬이니까 더하게 되면 2R이죠? 이렇게 회로를 바꿔 그릴 수가 있겠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2에 대한 합성 저항 값을 얼마가 되겠어요? 합성 저항을 우리가 RAB라고 할게요. RAB는 R과 2R의 병렬 조합이다. 자, 그렇다면 병렬일 때 어떻게 구한다? 합분의 곱으로 구하는 거죠. 그러면 합하면은 3R이 되고 곱해주게 되면 2R의 제곱이 되니까 RR 지워지게 되면 3분의 2R이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AB에다가만 전압 V가 인가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단상 유효 전력은 회로 전체 합성 저항 얼마요? RAB분의 V 자승으로 구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대입합니다. RAB 3분의 2R에다가 V의 제곱이니까 올라가지게 되면 2R분의 3V 자승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따라서 자, 변화되는 입실론 값은 얼마냐? 자, 몇 배로 바뀌어질 것이냐? 이 기호는 큰 의미는 없어요.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자, 초기에는 우리가 삼상전력이었어요. 삼상전력을 소비했어요. 근데 한 선이 끊어지니까 단상전력으로 회로가 변경이 됐죠. 그렇다면 삼상전력일 때 소비전력이 얼마였다? R분의 3V 자승이었다. 근데 단상으로 바뀌니까 뭐로 바뀌었어요? 2R분의 3V 자승이다. 그러니까 R분의 3V 자승, R분의 3V 자승 지워지게 되니까 뭐가 남아요? 2분의 1이 만들어진다. 해서 처음 소비 전력이 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으로 68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5옴에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가 될 것이냐? 자, 우리 병렬 회로가 되는데 서로 다른 크기에 대한 전압원을 병렬로 접속시킨 상태에서 자, 우리가 이 단자를 AB라고 할게요. AB 사이에 걸려진 단자 전압을 구하는 것이 바로 밀만의 정리다라고 얘기했어요. 서로 다른 전압의 크기를 병렬로 접속했었을 때 회로의 단자 전압 또는 개방 전압을 구하는 법칙이 바로 밀만의 정리입니다. 자, 그럼 밀만의 정리 어떻게 풀어줍니까? 자, VAB는 합성 전류 곱하기 합성 임피던스다. 자, 여기서 뭐 합성 저항이다 라고 말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합성 전류 어떻게 구할 것이냐? 자, 110V 소스에 대해서 1옴이다. 그럼 이렇게 올라가진 전류 I1 값은 얼마입니까? 1분의 110이니까 110A. 자, 이렇게 올라가지게 되는 I2 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I2 값은요. 2분의 120이니까 60A가 흘러가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자, 물론 우리가 이제 5옴에 흐르는 전류였으니까 스위치는 기본적으로 닫혀져 있는 상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아, 근데 이 말을 제가 먼저 했었어야 되네요.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는 거니까 첫 번째 조건이 뭐였다? 스위치가 닫혀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조건은 뭐다? 자, 5옴에 걸려진 단자 전압을 알아야지만 옴의 법칙에 의해서 이 전압에서 저항을 나눠줘야지만 회로에 5옴에 흐르는 전류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5옴에 걸려진 단자 전압을 구하기 위해서 밀만의 정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앞에 부분의 정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전류의 합성값은 얼마가 되냐면 이 두 전류의 합이죠. 그러니까 두 개 곱해 더해주게 되면 170A가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합성 저항값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자, 이 단자 전압에서 회로 측을 바라보세요. 그래서 전압원이 있으면 단락, 전류원이 있으면 개방시킨 상태에서의 합성 저항을 구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다 보니까 1옴, 2옴, 5옴이 병렬 연결이죠. 왜? 전압원이 단락됐으니까요. 세 개의 저항이 병렬이니까 합성 저항값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5분의 1분의 1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얼마가 만들어지냐면 VAB라는 거는요. 170A 곱하기 자, 요거 몇으로 통분하면 되겠어요? 쉽게 10으로 통분할까요? 그러면 10분의 10이니까 10 더하기 요거는 5 곱한 거니까 10분의 5로 바꿀 수가 있고요. 요거는 10으로 하려면 2 곱해야 되겠죠? 10분의 2가 되겠네요. 분의 1. 그러면 170 곱하기 요거 다 더하게 되면 17. 10이 번분수로 올라가지죠? 10. 그러면 17하고 170 나누면 10이니까 몇 볼트 만들어진다? 100볼트가 인가된 형태와 같다 이런 얘기예요. 따라서 부하전류라는 거는 저항이 5옴이고요. 전압이 100볼트니까 몇 암페어가 흘러가겠어요? 20암페어가 흘러가는 걸 알 수가 있겠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69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Y 결선의 회로를 델타 회로를 등가인 Y 회로로 환산하면 A의 임피던스 값은 얼마냐? 자, 그러니까 요 델타 모양을 이렇게 Y로 바꾼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여기에 걸려진 임피던스 ZA 값을 구해봐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 델타 결선의 회로를 Y로 바꿔줄 때 어떻게 한다라고 했어요? 자, 먼저 세 변에 있는 저항값 또는 세 변에 있는 임피던스를 모두 더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더하실 때 조심하실 게 있습니다. L소자 앞에 유도 리액턴스 앞에는 플러스 J가 있고요. 용량 리액턴스, 단위가 옴 차원이니까 리액턴스죠. 용량 리액턴스 앞에는 마이너스 J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 다 더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변의 저항값 임피던스는 얼마예요? 4 플러스 J2가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J8, 여기는 플러스 J6이죠. 근데 허수 부분만 보세요. 요거 두 개 더하면 플러스 J8이에요. 요거 다 더하는 건데 얘 더하게 되면 플러스 J8인데 얘 더하면 0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다 더했을 때 합성 임피던스 값은 4가 됩니다. 자, 식으로 쓰면 요거죠. 4 플러스 가로 쓰지 말고 4 플러스 J2 요거요. 마이너스 J8 플러스 J6 이거 8 안 썼네요. 8 플러스 J6 그러니까 요거 다 지워지니까 4 남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ZA를 구할 때 여기 있는 노드점, 이 노드점 양변에 있는 임피던스를 곱해줘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변에 있는 임피던스 값은요. 4 플러스 J2가 되고요. 곱하기 이 변에 있는 임피던스는 J6이 됩니다. 그러면은 분배 법칙을 이용해 정리하게 되면 자, 우리가 앞에서 J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4분의 이렇게 먼저 곱할까요? 그럼 J 곱하기 J니까 마이너스 1에다가 6이 10이니까 마이너스 12라고 쓸 수가 있고요.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J에다가 6, 4, 24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약분해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 약분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J 6이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나타낸 거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70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스위치를 열었을 때 전류의 지시값이 10A였다. 요게 10A였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여기를 개방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전류는 4옴으로밖에 안 흘러가겠죠?
그럼 첫 번째 회로의 합성 저항값은 얼마가 돼요? 합성 저항값은 자, 여기 두 개가 병렬이니까 병렬일 때는 합분의 곱이죠? 3 플러스 6분의 3 곱하기 6이 되고요. 더하기 전류가 요렇게만 여기 열렸으니까 요렇게만 가니까 4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9분의 18은 2가 되죠. 그래서 회로의 저항값은 6옴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전체 회로 저항값이 6옴인데 전류가 10A 흘러가요. 그러면 AB 사이에 걸려진 단자 전압은 전류 곱하기 합성 저항이다. 그래서 10 곱하기 6이 돼서 60V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다? 이 사이에 전압 소스가 60V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줄 한번 읽어볼게요. 자, S를 닫았을 때, 자, 스위치를 닫았을 때 전류의 지시가 얼마로 바뀌어질 것이냐. 자, 스위치를 닫아주게 되면 뭐가 바뀌어지겠어요? 회로의 합성 저항값이 바뀌어질 거예요. 근데 회로에 인가된 전압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스위치를 닫았을 때에 대한 합성 저항값을 RAB'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과 6에 대한 병렬, 4와 10에 대한 병렬이 두 개가 직렬로 묶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3 플러스 6분의 3 곱하기 6 더하기 4 플러스 12분의 4 곱하기 12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9분의 18이니까 2옴이 되고요. 자, 여기 더하게 되면 얘는 16, 이거 두 개 곱해주게 되면은 48이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얼마예요? 나누면 3이 되겠죠. 그래서 합성 저항값은 몇 옴이다? 5옴이다. 그럼 결과적으로 회로에 흐르는 전류 I'은 RAB'분의 전압 V가 되기 때문에 5분의 60V 따라서 몇 암페어가 돼요? 12암페어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회로 이론에 대한 영역이고요. 71번부터 80번까지가 제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71번 문제 볼게요. 다음 회로의 임펄스 응답은 어떤 것이냐? 자, 응답이라는 게 뭐예요? 응답이라는 거는 시간의 출력 함수를 말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자, 먼저 우리 패턴대로 가져갈게요. 전달 함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전달 함수는 뭐예요? 전달 함수 GS라는 거는 자, 입력 라플라스 변환분의 출력 라플라스 변환이다. 자, 그렇다면 출력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거는 전달 함수 곱하기 입력 라플라스 변환이다. 자, 이게 입력이고요. 이게 출력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임펄스 응답이란 건 뭐냐면요. 입력에다가 임펄스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력에다가 임펄스 함수를 주는 거예요. 그랬었을 때에 대한 시간의 출력 함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근데 얘를 라플라스 변환시키면 어떻게 돼요? 자, 우리 임펄스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은 1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RS 값에 1을 주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뭐다? 출력 라플라스 변환과 전달 함수 값이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입력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값이 얼마니까? 1이니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임펄스 응답이란 건 뭐냐면 출력에 대한 시간의 함수다. 그럼 결과적으로 뭐다? 출력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을 라플라스 역변환시키거나 어차피 출력의 라플라스 변환과 전달 함수가 같기 때문에 전달 함수를 라플라스 역변환 시켜주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본 문제에서의 전달 함수 값을 구할게요. 자, 우리 전달 함수의 기본적인 정의는요. 입력 전압분의 출력 전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입력 전압에 따른 라플라스 변환분의 출력 전압에 따른 라플라스 변환이다. 그리고
전압비 전달함수 같은 경우에는 입력 측에서 바라본 임피던스 분의 출력 측에서 바라본 임피던스 값으로 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결과적으로 뭐다?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IS라고 치게 되면 입력 전압은 IS 가로 열고 자, 일반화된 임피던스에는 R이고요. 일반화된 임피던스 CS분의 1이죠. 그러니까 합성 임피던스 R 플러스 CS분의 1이 될 것이고 출력 전압이란 건 뭐예요? 출력 전압이라는 거는 출력 단자에 걸려진 단자 전압으로 전류 곱하기 이곳의 임피던스다. 그러니까 전류 곱하기 CS분의 1이다. 그러니까 전류끼리 지워지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뭡니까? 결과적으로 입력에서 바라본 임피던스 얼마요? R 플러스 CS분의 1에 출력에서 바라본 임피던스 CS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모 분자에 뭘 곱해주느냐? CS를 곱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달함수 값이 얼마가 만들어지냐면 전달함수는요.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은 RCS가 되고요. 이렇게 곱해주면 1, 이렇게 곱해줘도 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최종적으로 R과 C 값이 얼마예요? R과 C 값이 모두 1로 제시가 돼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뭐다? S 플러스 1분의 1이 됩니다. 그렇다면 임펄스 응답에 대한 정의는 뭐다? 임펄스 응답이라는 거는 전달함수의 라플라스 역변환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라플라스 역변환 시키게 되면 라플라스 역변환 시키면 자, 2의 마이너스 t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72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파수 전달함수가 다음과 같은 개에서 각 주파수가 0.1일 때 이득과 위상각은 얼마가 될 것이냐. 자, 먼저 주파수 전달함수에서요. 자, 오메가에다 얼마를 준다? 0.1을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0.1을 대입하게 되면은 요 0 하나 빠지니까 J 10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자, 복소수를 극형식으로 바꿔주게 되면은 10각도 90도분의 1인데요. 1은 어차피 각도 0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극형식의 나누기는 어떻다? 크기끼리 나누시고요. 자, 크기끼리 이렇게 나누시고요. 뭐 0. 이거를 뭐 10의 1승분의 1이니까 10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써도 상관없겠고요. 그 다음에 각도끼리 빼주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90도가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위상각은 몇 도가 된다? 마이너스 90도가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위상각 알았고요. 그러면 이득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이득 공식 개인은 20 로그 10의 주파수 전달함수의 절대값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자, 절대값이 바로 크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얼마가 돼요? 20 로그 10의 마이너스 1승이죠? 그럼 로그 공식에서 10의 여기 로그 공식에서 지수 어떻게 한다? 앞으로 나가서 곱해줘라. 그러면은 마이너스 20 로그 10에 10 남아있죠? 그럼 로그 10의 10이면 1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이득은 얼마다? 마이너스 20데시벨이 될 것이다. 해서 정답은 자, 요게 잘못 체크가 됐죠? 이득은 마이너스 20데시벨이 될 것이고요. 위상각은 마이너스 90도. 정답 1번이라고 체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게 답이 잘못 체크가 됐어요. 자, 다음으로 73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파수 전달함수가 다음과 같을 때 자, 절대값의 크기와 위상각은 각각 얼마가 될 것이냐. 자, 여기 분모 잠깐 볼까요?
분모. 자, 우리가 복소수를 자, 분모로 하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단순하게 할게요. A 플러스 JB가 있다. 그러면은 복소 평면에서 실수가 A고요. 허수가 JB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의 좌표는요. 좌표는 자, 이때 거리에 대한 크기와 세타각이 나온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R각도 세타로 표시가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에 대한 개념에서 이거 잠깐 지울게요. 직각삼각형에 대한 개념에서 밑변은 A, 높이는 B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R값은 얼마가 된다? R값은 루트 A자승 플러스 B자승이 되고요. 그리고 직각삼각형에서 이렇게 하면 탄젠트 세타죠.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다. 따라서 세타각은요. 세타각은 탄젠트항 넘기면 아크탄젠트, 밑변분의 높이. 다시 말해 A는 뭐예요? 실수, B는 뭐예요? 허수. 따라서 아크탄젠트 실수분의 허수로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파수 전달 함수가 1 플러스 J 오메가 T분의 K다라고 하게 되면 자, 얘를 극형식으로 바꿀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1이 A고요. 오메가 T가 B항이 됩니다. 그럼 루트 1의 제곱. 자, 어차피 1의 제곱은 1이죠. 그리고 오메가 T의 제곱. 오메가 T의 전체 제곱이 바로 크기가 되는 거고요. 위상각은 어떻게 된다? 각도 아크탄젠트 실수분의 허수. 실수는 1이니까 쓸 필요 없고요. 허수는 오메가 T죠. 1분의 오메가 T. 그러니까 이렇게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K 각도 0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이게 바로 크기가 된다. 따라서 GJ 오메가의 절대값의 크기는요. 루트 1 플러스 오메가 T의 전체 제곱의 K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위상각, 세타 같은 경우에는 0도에서 얘기를 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아크탄젠트 오메가 T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타낸 거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7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어떤 회로냐? 자, 우리가 출력단에 트랜지스터가 들어가 있으면 반전 회로죠? 나트예요. 트랜지스터는 반전 회로다 라고 얘기했고요. 자, 우리가 입력에서 출력으로 갈 때 다이오드가 역방향으로 설계가 되어 있으면 어떤 회로다? 엔드 회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엔드에 출력의 반전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랜드 회로다 또는 란드라고 읽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75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떤 개의 계단 응답이 지수 함수로 증가하고 일정한 값이 된 경우 이 개는 어떤 요소에 해당하게 될 것이냐. 자, 우리가 이 응답이라고 하는 건 출력이에요. 그럼 계단 응답은 뭐냐? 입력에 계단 함수를 줬다는 얘기예요. 우리 전기 이제 회로 이론으로 따지게 되면 직류 전압을 가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직류 전압, 계단에 대한 형태로 직류를 가했더니 출력이 지수함수로 증가한다. 그러면 이러한 회로를 우리는 뭐라고 하자? 1차 지연 요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차 지연 요소를 수학적으로 뭐라고 하느냐? 선형 1개 미분 방정식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가장 대표되는 회로가 RL 직렬, RC 직렬입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위치가 있고요. 저항이 있고 그리고 콘덴서가 단자가 있고 입력에 직류 전압을 걸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을 뭐로 줍니까? 입력이 바로 직류니까 스위치를 닫는 시점서부터 0초죠? 계단 함수가 주는 거 이렇게.
그럼 응답은 출력